전 5년 동안 늘어가는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점점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져버린 며느리에게 아들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쁜 여자다. 네. 그러게요. 황기롭기가 뛰어났죠? 네. 아, 지금은 뭐, 예. 옆에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사건은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이요, 큰 수술을 받았지만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계속 누워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결혼을 했던 며느리가 누워있는 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도를 보이지 않자 며느리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병간호에 소홀해졌고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서 병간호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낀 어머니가요,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금껏 지출한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돌려달라는 이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둘은 부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남편을 돌보지도 않고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어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부는 아들이 다치기 한 몇 개월 전에 이미 별거 상태에 아하.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이 뒤늦게 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거였습니다. 네. 별거 중이었어도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엄연히 그렇죠. 부부인데 그래요. 벌 봐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OX로 알아보죠. 그래. 네. 별거 중이었어요. 네. 근데 부부 관계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여자가. 그렇죠. 글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해야지. 법적으로 이거. 부부니까. 부부잖아요. 부부는 이게 이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쵸. 네, 이건 쉬워. 이 유지가 문제는 되잖아. 맞아. 오야. 이거 이거 맞는 저희가 거 많이 네, 배웠어요. 이건 맞는 거야.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럼. 역시. 맞는 네. 거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요, 1심하고 2심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어요. 네. 오.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제 본인의 아들을 돌보는 것이 1차적인 부양 의무인지 2차적인 부양 의무인지 아니면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돌보는 것이 1차적인 의무인지 2차적인 의무인지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1심하고 2심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는 것도 부양이고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도 부양이니 서로 간에 우선순위가 없다. 즉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가 잘 아들을 돌봐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거기서 더 나서서 부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한 돈까지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정립되게 됐는데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가 1차적인 부양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적 부양 의무자가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며느리가 결혼을 했으니 배우자를 1차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결국에 대법원에서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 민법에서는 부양 의무자는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부양 의무자들끼리 어떻게 부양을 할 건지를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양 의무 순위가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부부 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 1차적인 부양 의무인데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을 받는 사람과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자 사이에 그 생활 수준이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양 의무를 말하고요. 이런 것을 1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적인 부양 의무는 이제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성년인 자녀에게 직계혈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우선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비춰봤을 때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어떤 근로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부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2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서는 뭐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양료는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나를 부양해줘. 나한테 부양에 대한 비용을 줘. 라고 청구를 해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청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정 소송에서는 항상 부양료를 청구해서 그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아들을 돌봐주게 됐는데, 뭐 며느라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 남편에 대한 부양료를 나한테 좀 다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줬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게 되면 승소해서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양료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건지,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양에서는 그 부양 의무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가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반면 또 시어머니는 약간의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부양료를 청구해도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양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그 부양 의무, 요것은 부모보다는 배우자에게 배우자. 힘을 실어주는 네네. 이런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네. 치매에 걸린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요, 아들과 별거하던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 이렇게 네. 소송을 했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요, 치매 판정을 결국에 받게 되는데요. 일찌감치 아들과 별거 중이던 이 며느리는 뭐 가끔씩 아들을 돌봐왔죠. 그러나 이 아들의 입원비와 진료비 등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입원비니 진료비니 약값이니 모두 대게 되는 건데, 이 부담이 늘어난 아버지가요, 며느리에게 자신이 그동안 아들에게 댄 이 비용을 부담해달라, 대신 달라라면서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이미 좀 장기간 별거 중이었잖아요. 그래도 부양료 지급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네. 부양료는 그 현재 별거 중일 때는 물론이고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 판결 중에서 이제 부양료를 청구를 했는데 아내가 암투병 중인데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아내가 치료비도 들고 하니까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를 했고요. 이때 별거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부양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아들은 부양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소송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양료는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 의무가 있더라도 소송에서는 내 부양료를 다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랬음에도 안 주면 이제 인정되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내 부양료를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었으니까 부양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네. 이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괘씸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이 됐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래도 아내가 부양료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은 치매가 걸려서 부양료를 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마침 아내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비록 과거의 부양료지만 아내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